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월요일 첫 거래일이자 5월이 사실상 마지막 거래주나 다름없었던 어제 우리 시장은 장중 내내 와리가리 하다가 막판에 베이시스를 쳐누르면서 밀렸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장중 플러스 2%를 찍는 등 대폭등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나마 야간 선물이 2.6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기는 하지만 베이시스 고려하면 한 1.8포인트 정도? 그 정도만 상승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만큼은 투자 심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포인트 꼭꼭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주봉상 극심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셀린 메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번 주에 주봉 음봉이 나와줘야 셀린 메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31일은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밀리지 못하면 셀린 메이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주봉상 주요 이평선들이 4월 이후로 수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나 주봉이 확 밀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더럽다 라고 할 정도로 갈피를 잡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저야 이번 주 웬만해서는 포지션 잡지 말자 생각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매매를 매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우선 오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보다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 압력이 시장을 더 지배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선물 플레이어들은 오늘 하루 종일 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물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롱을 꺾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극단적인 숏 전환 같은 건 없었죠. 금요일 시장 하락은 이 개인이 품매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해지를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월요일에는 옵션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그냥 조용히 있었고 선물 플레이어들도 적극적인 방향성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옵션 변동성은 하락을 해야 정상일 텐데 웬걸? 옵션 변동성은 사실상 거의 죽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풋옵션 변동성보다는 콜옵션 변동성이 강했는데요.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해외 시장 상승세가 아직 꺾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누르냐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거칠게 콜옵션을 환매해서 변동성이 죽질 않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가 급등락하고 나서는 11시 45분에 그 419.15포인트를 찍으러 갈 때는 베이시스를 제법 누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가도 싶었는데 그때는 좀 시간상 하락이 좀 빨랐다고 봐요. 그렇게 장중에 쌍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3포인트가량의 구간을 왕복하면서 프리미엄은 거의 빼지 않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장 마감 때는 이 선물 베이시스를 아래로 쳐박아 버리면서 갭 다운으로 마감을 시켰는데요. 하루 종일 매수세보다는 그래도 매도세가 더 강했던 선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저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지만 지금은 6월물,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칭 만기 월물이죠. 마감 동시 효과 때 선물 매도를 저렇게 강하게 누르면 예상 체결가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자들이 선물 매도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데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막판에 컨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웬만해서는 쿼드러플 위칭 만기 월물에는 마감 동시 효과 선물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눌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막판에 풋옵션 가격들이 거의 다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매도가 있었지만 매도의 힘은 많이 약해졌고 이 정도만 보면 우리 시장은 누가 자극만 하면 폭등도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선물 주봉을 보면 폭등이 아니라 확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죠.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아니라 미국 세션으로 갈게요. 오늘 유럽 세션은 이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그 오순절 휴일이에요. 영국은 열었지만 독일은 쉬었는데요. 그래도 이 지수 선물은 열렸습니다.
거래량이 뜸한 가운데 아시아 세션 내내 조금씩 강세였던 미국 지수 선물들이 상승세에 유럽도 신고가를 향해서 달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세션 후반에 그 지수가 슈팅이 날 때 독일 지수 선물도 신고가를 갱신해서 마감했습니다. 아, 이거 세린메이 한 주 남은 상황에서 이거 불가능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도 좀 더 이야기하면 어제 커머디티 중 기름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6% 상승하더니 월요일은 3.5%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죠. 기름 강세 콜옵션 저는 몇 세트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로 날아가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인데 그래도 저는 70달러를 넘어가거나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뭐 선물 매수를 하지 않고 강세 콜옵션을 산 거는 뭐 제 부족한 제가 시장 판단을 너무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미련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어제 상승한 것도 지난주 후반에 그 핵카피 이슈로 그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연속해서 누른 게 좀 어거지였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틀 동안 그 하락분은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66에서 67달러 사이는 이 추가로 달리기보다는 그냥 장중에 오르면 밀리고 밀리면 다시 오르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잡아놓은 강세 콜옵션은 콜 65 매도분 프리미엄이 좀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로 스위칭해서 털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골드는 이 비트코인 반등에 1885달러 선에서 계속 얻어맞는 모습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피크아웃하고 나서 계속 고점에서 얻어맞는 상황이라서 뭐 주초에 쉬어가는 것은 좀 당연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어제 미국 세션은 또 나스닥 파워미터가 90포인트를 넘기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그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이 나스닥 파워미터는 어디 HDS나 터미널에 나온 지표가 아니고요.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나스닥 레벨 3 데이터를 그 DMA로 받아서 가공해서 만든 지표예요. 근데 이거는 이른바 블랙박스 지표라고 해서 공개된 지표는 아닙니다. 시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S&P에서는 잘 안 먹히고 나스닥에서 잘 먹혀서 나스닥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시장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는 하우스들이 꽤 많아요. 뭐 널리 알려지는 오래된 지표들,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각자 만들어 쓰다가 공개하게 된 건데 지표를 공개하는 것은 지표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표를 공개하는 게 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케팅 할 일이 없고 또 이거는 개인이 만든 지표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것을 결과값만 받아 쓰는 거라서 제가 뭘 공개하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대부분의 지표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트레이딩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트를 볼 때 이평선 하나는 봐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보고. 근데 나머지 뭐 볼린저나 MACD 이런 거 다 안 봅니다. 그냥 다 안 봐요. RSI 있는 분이 다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갖다가 뭐 굳이 고수냐 하수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 차트가 깨끗한 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보고 뭐 지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하면 어제 참 시장이 강했어요. 초반에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얼마 안 빠졌는데 이 4195선에서 S&P 지수가 좀처럼 내려오질 않았고요. 결국 새벽 3시 45분에 시장은 슈팅을 줍니다. 근데 딱 거기 고점 찍고는 장마감 때까지 매물이 나왔는데 뭐 이 정도 매물은 봐줄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이 마지막 1시간 동안 쫙 눌려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변동성이 떠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수가 내려오니까 변동성이 더 죽었어요. 이것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강하다는 건 느끼는데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변동성이 막판에 내릴 때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이 쉽게 빠질 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 기술주들이 뭐 개폭등하고 나머지는 힘이 약간 빠지는 모습인데 이틀 연속으로 기름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기름 주식들은 얼마 오르지 못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뭐 굴뚝주들 이런 게 좀 튀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5월 말이 될수록 나스닥이 더 오르고 있지 그런 주식들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세린메이는 거의 아닌 것 같은데 글쎄 6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하락이라는 게 꼭 5월에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선빵 뭐 매도를 칠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기다릴 겁니다. 한국물 ETF인 EWI는 1%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 만약에 한국 시장이 크게 올라서 끝나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 ETF도 오늘 상승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또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이 도와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장에 이 소리 없는 강세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린메이를 외쳤던 쇼퍼들이 이제 한 주 남은 상황에서 월초에 쌓은 쇼 포지션들을 좀 눈물을 머금고 걷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일주일, 아니 2, 3일이면 한 달치 상승을 죄다 아래로 까버릴 수 있는 게 시장이기도 한데 어제 변동성이, 미국 변동성이 죽은 걸 생각하면 하락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시장은 또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뭐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단가에서 지금 온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튀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아래로 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 해외 시장 상승으로 코스피 시장이 갭상승하면 일단은 옵션들은 평가 손실로 다 바뀌게 됐죠. 그리고 시장을 또 당겨버리게 되면 옵션이 살아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방향성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뭐 약세 스프레드 어제 짰다고 하면 이익이 났겠지만 이거는 막판에 풋옵션 가격이 떠서 이익이 난 것이지 야간 선물 고려하면 이익을 다 반납한 것이 자명하고요. 그리고 상승 쪽으로도 봐도 일회성 폭등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추세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에든 편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돈을 걸고 트레이딩 한 사람이지 월급 받고 시황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냐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나는 내 돈을 거는 사람이라서 지금은 몰라 난 내 돈 안 걸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매매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안 보일 때는 매매를 쉬는 게 맞아요. 오히려 6월 만기주 근접해서 밀리게 되면 그때야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번 6월말 만기 때까지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약세 풋 스프레드 걸어놓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강하게 연속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유럽도 놀고 해서 편하게 올랐다면 오늘은 시장이 다시 내리기보다는 저는 계속 고가권에서 쉴 것 같아요. 그리고 LME 세션에서 지금 LME 세션이 지금 하루 어제 얼마로 끝났지? 어제 9,950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만불에 가까이 올랐는데 만약에 오른다면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좋다고 하면 그 구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기 반등으로서는 시장이 악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화요일까지도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이 어제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시장에서 독일이 갭상승에서 출발한 다음에 상승을 확대한다면 저는 미국 시장도 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숏을 잡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 긍정적으로 시장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